오랜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호랑이인 한국과 재무장을 꿈꾸는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도와 열도는 문물을 교류하다가도 치고받고 싸운 오랜 라이벌입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같은 블루팀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196만 명, 일본 1억 2,371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한국 2,598만 명, 일본 5,319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일당 4만 배럴, 일본 일당 1,200배럴. 석유 매장량 한국 없음, 일본 4,410만 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일당 260만 배럴, 일본 일당 374만 배럴. 화물성 한국 2,063척, 일본 5,590척. 한국 11곳, 일본 44곳. 공항 한국 110곳, 일본 175곳.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3위, 일본 세계 4위. 2차 대전 이후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황은 안 좋았으며 한국은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초토화된 국토 재건에 들어간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했고 1970년대부터 중화 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였으며 1996년에는 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는데요. 일본은 1950년대 6.25 전쟁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으로 고도 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은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배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군수와 무관한 사업이 쇠퇴하자 그 틈을 타서 일본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GNP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데요. 1973년 석유 파동까지 약 20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죠. 하지만 일본의 고도 성장은 1973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오일 쇼크로 멈췄고 불황을 극복한 일본 경제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버블 경제 시기 일본은 미국조차 넘볼 정도였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정도입니다. 비록 지금 일본이 그때보다 폼이 죽었다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을 앞지르는 건 그때 당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8만 명, 일본 24만 7,150명. 예비군 한국 300만 명, 일본 5만 6천 명. 준군사 조직 한국 12만 명, 일본 2만 5천 명. 일본은 인구수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상비군이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모병제의 한계와 지속적인 군축으로 인구수에 비해 상비군이 적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소수 정예화를 통해 적은 상비군으로도 잘 싸우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저출산인데요. 소수점 출산율을 갱신한 한국은 빠른 청년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는 곧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인구 절벽에 다다른 일본도 자위대 충원율이 60%에 그칠 정도로 자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일본 정부는 자위대 자원 가능 나이를 32세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징병제를 시행하면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일본의 사정상 당장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병력을 100만 명까지 늘리는 건 무리인데요. 한국이 인구수에 비해 대군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2,501대, 일본 518대. 군용차 한국 66,492대, 일본 37,662대. 자주포 한국 3,189문, 일본 173문. 견인포 한국 4,863문, 일본 48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581문, 일본 54문. 육상 전력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위에 서 있는데요. 육상 전력을 대표하는 전차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전차는 K2 흑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전차는 십식 전차입니다. 십식 전차는 악명 높은 일본 무기 중에서도 그나마 쓸만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격으로 대당 가격이 16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K2와 십식 모두 무장은 120mm 활강포로 같지만 관통력은 사거리 2km 강철 장갑을 기준으로 K2가 최대 800mm 중반이고 십식은 700mm 중반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공격력에서는 엇비슷하지만 방어력에서는 K2가 앞서는데요. 중량부터 K2가 55톤, 십식이 44톤으로
전차의 중량은 곧 방어력과 비례하는지라 십식 전차의 방어력이 동급 전차들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차와 함께 기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병 전투차는 한국이 K-21, 일본이 89식을 운용합니다. 중량은 25톤으로 같지만 K-21은 40mm 기관포, 89식은 35mm 기관포와 79식 대전차 유도탄을 탑재해서 공격력은 89식이 높습니다. K-21은 적층 복합장갑, 89식은 강철 아변장갑을 썼기에 방어력은 K-21이 높은데요. 보병 전투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에서 1점씩 가져가서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 전력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장담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조국조차 한국보다 각종 약포를 적게 보유했는데 K9, 천무 등 무기체계의 성능까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더 할 말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해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00척, 일본 155척, 헬기모함 한국 2척, 일본 4척, 구축함 한국 13척, 일본 36척, 호위함 한국 17척, 일본 4척, 초계함 한국 5척, 일본 6척, 고속정 한국 35척, 일본 6척, 잠수함 한국 22척, 일본 23척, 기뢰 부설함과 소해정 한국 14척, 일본 22척. 수적으로는 한국이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데요. 일본의 마약급 이지스함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대함전 성능이 뛰어납니다. 세종대왕급은 해상 기동과 근접 방공에서 앞서지만 현대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함전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항공 자위대와 더불어 해상 자위대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을 2척 추가로 도입하고 호위함을 16척이나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만큼 전력 증강에 진심입니다. 거기에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경항모로 개장해서 F-35B 같은 5세대 전투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마치 중국을 겨냥한 듯한 전력 증강까지 이뤘습니다. 한국도 항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2024년도 국방 예산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는 등 전망이 좋지 않은데요.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76기, 일본 1459기, 전투기 한국 354기, 일본 217기, 공격기 한국 98기, 일본 36기, 고정익 수송기 한국 41기, 일본 56기, 훈련기 한국 288기, 일본 420기, 특수임무기 한국 33기, 일본 145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일본 8기, 헬기 한국 758기, 일본 577기, 공격 헬기 한국 112기, 일본 119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항공전력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주력 전투기가 F-35, F-15K, KF-16인데 일본도 주력 전투기가 F-35, F-15, F-2입니다. 다만 한국의 수적 주력은 KF-16이지만 일본의 수적 주력은 F-15로 항공전력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F-15를 2배 가까이 많이 보유했고 F-35도 A형 105기, B형 42기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대부분이 하위급으로 구성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 F-5, F-4 등의 구형 전투기를 완전히 퇴역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F-4는 F-35 예순기 확보에 맞춰 전량 퇴역 예정이고 F-5는 KF-21 양산과 배치에 발맞춰 퇴역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항공전력은 절대다수가 검증된 미제지만 한국은 FA-50, KF-21 등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했는데요. 국내에서 전투기를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한몸에 누리는 무시 못할 강점이죠. 현대 공중전에서 빠질 수 없는 조기 경보기는 한국이 2737을, 일본이 2767 E2를 운용하는데요. 2737의 탐지거리는 481km이고 2767의 탐지거리는 2737과 비슷하며 E2C를 제외하면 탐지거리는 양국이 서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지만 수적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일본은 조기 경보기를 23기나 보유해서 항공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중국과 러시아조차 견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블루팀인데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제공하는 GPS와 위성을 사용하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갈등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군이 전면 철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그래도 같은 민주국가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는 좋은 사이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호랑이인 한국과 재무장을 꿈꾸는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